네, 이번 시간에는 엑소캐드 iOS 구강 스캔용 라이브러리 커스텀 오버트 디자인 과정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iOS라는 구강 스캔용 스캔 바디에 따라서 어떤 라이브러리 선택해야 될지가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덴티움 슈퍼라인 같은 경우는 4파이, 5파이, 6파이 직경별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트별로, 높이별로 지금처럼 이제 세 종류가 6mm, 8mm, 10mm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영어 약자로 SM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쪽에서 어느 구강용 스캔 바디로 일단 스캔을 받았는지 그 정보를 일단 받아야 되고요. 그 스캔 바디에 맞게 실제 엑소캐드에서도 시작할 때 라이브러리를 골라주고 매칭을 한 뒤에 이제 커스텀 오버트 디자인 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제품의 그 소개되는 카탈로그를 한번 봤고요. 자, 이제 25번 커스텀 어트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강용 스캔 바디를 체결한 뒤에 스캔을 받아준 파일이고요. 자, 이제 보통 구강 스캐너 보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처럼 커스텀 어버트 디자인을 하는 경우와 그리고 커스텀 어버트와 상부가 함께 들어가는 원스텝 과정에 대한 의뢰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이제 교육 영상이고요. 자, 지금처럼 치과 쪽에서 이제 받은 데이터를 보면 상악 같은 경우에 상하게 힐링용 구강 스캔바디를 체결하고 찍어준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도 일단 스캔바디가 각각 치식에 맞게 어떤 제품, 뭐 4MS인지 5MS인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일단 습득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 라이브러리 매칭하는 과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서를 불러온 뒤에 이제 25번 같은 경우는 풀크라운의 커스텀 어버트먼트라는 임플란트 유형으로 선택이 됐고요. 치은 같은 경우도 징지바도 일단 예스로 치은 스캔 파일이 있다고 바꿔주시고 시작하면 되고요. 이제 디자인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은 일단 일반 저희 기공소 내에서 모델용 스캔 바디를 선택한 뒤에 디자인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정은 동일하고요. 일단 스캔 바디에 대한 제품이 일단 iOS용 구강 스캐너용이라는 것만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임플란트 회사별로 라이브러리 파일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덴티움인지 오스템인지에 따라서 그 라이브러리 파일을 해당되는 회사 측에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제가 데이터를 상악과 하악 그리고 스캔 바디 데이터를 순서대로 한번 불러온 모습이고요. 자, 이제 지금처럼 구강 스캔 바디이기 때문에 스캔 바디 중심축, 스캔 데이터 중심축 설정을 하고요. 교환면 방향에서 잡아준 뒤에 이제 라이브러리 선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좌측에 보시면 치식별로 25번에 대한 라이브러리 선택이 일단 표시된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치과 쪽에 정보를 받은 데이터를 골라줍니다. 덴티움 슈퍼라인을 골라주고요. iOS라고 역시 구강 스캔용 파일이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데이터도 5008인지 또는 5006인지 그 커프와 그리고 스캔 바디 하이트에 따라서 헥사인지 넌헥사인지 골라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허가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띄게 되더라도 아래쪽에 Use Anyway 사용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처럼 동일합니다. 자, 스캔 바디에 저 빨간 표시된 점을 한 점 한 점씩 찍어서 매칭을 해주시게 되면 되고요. 자, 이제 막대를 올려서 위쪽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붙을 수 있게 마우스 클릭 후 최적 조합 눌러주시고요. 자, 스캔 바디가 실제로 표면에만 나온 모습만 찍힐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저 왼쪽에 있는 형상을 막대로 올려서 가능한 그 모습과 동일한 형태로 매칭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매칭이 잘 된 모습이 보이고요. 자, 매칭이 된 걸 확인한 뒤에 똑같이 다음 눌러줍니다. 지금은 이제 25번 같은 경우만 진행을 했지만 24, 25, 27인 경우는 순차적으로 24번 스캔바디 제품의 커프와 높이 선택하고요. 5008인지 헥사인지 골라준 뒤에 하나하나씩 직렬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 5번, 7번. 자, 지금은 얘로 그냥 25번만 진행을 했고요. 자,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지금처럼 설정을 해줍니다. 실제 힐링용 스캔 바디가 체결이 되어 있었다면 거기에 맞게 잇몸의 그 압박 라인에 따라서 그려주시게 되면 되고요. 이 이머전스 라인을 토대로 올라가는 이제 그 커프의 어느 정도의 볼륨과 실제로 얼만큼의 잇몸을 압박시킬지 그 외형을 한번 저희가 컨트롤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잡아주는 설정 외에도 뒤 단계에서도 이머전스 라인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먼저 초기에 한번 이 힐링 스캔 바디를 어느 정도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 라인을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엑소캐드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그 올라가는 상부 디자인을 한번 잡아본 상태에서 아래 하부에 커스텀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부도 실제 저희가 디자인하는 파이널까지는 아니지만 80-90% 정도 외형을 잡아주고 나서 커스텀 디자인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치아 라이브러리 모습이 뜨게 됐고요. 자, 이제 4번과 뒤쪽에 있는 디스탈 쪽에 치아가 지금 다 미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치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치아의 외형이 상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가늠해보면서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잡아주는 외형에 따라서 커스텀의 랭스와 커스텀의 폭, 그런 모양까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배열 과정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뭐 커스프나 마지널 리치까지 세부적인 디자인까지는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도 항상 보시면서 측면 방향에서 치아의 기울기나 치아가 뻗어있는 인클리네이션은 괜찮은지 그걸 항상 봐주시고요. 자, 이제 작업측을 숨긴 상태에서 그냥 치아의 외형과 대합치와의 관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커스텀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원스텝으로 가는 경우도 상부를 저희가 파이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업측을 숨긴 상태에서 관계를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하는 치아의 라이브러리를 골라서 치아의 외형을 잡아주시고요. 항상 지금처럼 교환면 부위에서 실제 오버젯 관계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모델용 스캔바디가 아닌 구강 스캔용 스캔바디를 불러와서 라이브러리 매칭을 한 뒤의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엑소캐드는 커스텀 디자인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단계 넘어와서 어버트먼트 하부 디자인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또 저 보더 설정이란 메뉴는 0.2mm는 조금 보더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보통 0.1mm로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잇몸 부분 아래 저희 그 징지바이트 부분도 노란 색깔 추가 삭제 눌러주시고요. 우측에 다이어그램 체크해서 잇몸이 압박되는 세기도 보시면서 이머전스 프로파일과 올라가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 삭제가 일단 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있는 조각도의 크기 조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대략적인 큰 영역에 대한 컨트롤만 가능하고요. 마우스 왼쪽 클릭을 그냥 쭉쭉 누르시면 추가가 되고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세밀한 영역에 대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조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응용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좀 응용 방법을 한번 추가적으로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저 왼쪽에 보시면 위에서와 아래에서 기능은 이제 위쪽에서부터 볼륨을 키울지 아래쪽 하부부터 볼륨을 키울지 그런 조절이 가능하지만 대략적인 일단 그 볼륨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상부 같은 경우도 같이 띄워 놓으시면서 실제 상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원스텝 과정이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어버트먼트에서 올라가는 그 치아의 외형의 컨투어도 여기서 한 번 더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스크류 홀도 어느 방향에 뚫리는지가 여기서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 파이널 상부에서 어느 방향에 스크류 홀이 뚫릴지 그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커스텀만 하는 경우보다 원스텝까지 하신다 그러면 상부 모양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상부에 대한 가공도 중요하지만 커스텀 하부에서 실제 커스텀 밀링을 얼만큼 어떤 템플릿을 적용해서 원스텝 과정에서의 적합을 시간을 줄여줄지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몇 마이크론을 확대해서 가공할지 또는 선반 밀링을 통해서 그냥 1:1 사이즈 가공을 해서 적합을 시스템을 잡아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준이 되는 커스텀 위의 상부를 여러 번 깎아보면서 해당 밀링기와 그리고 해당 치멘트 캡스에 맞는 수치가 일단 찾아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제 상부도 역시 교환면 잘라내기와 인접면 잘라내기 과정이 가능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인접치가 없었지만 실제 인접치가 있는 경우는 이제 교환면 잘라내기와 인접면 잘라내기까지 해서 상부 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엑소캐드가 상위 버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브릿지에서의 체인 모드 기능이나 그리고 싱글에서도 조금 라이브러리 형태도 개별로 제작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약간 스킬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과정은 보철물 삽입 방향입니다. 실제로 그 스크류의 삽입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어버트먼트의 지대치 패스, 어버트먼트의 그 기울기를 어느 방향에 잡아줄지 인접치를 기준으로 측면에서도 보시면서 그 삽입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과정 때문에 사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
버컬이나 링구알로 쓰러져 있는 경우에 스크류 패스는 그대로 가더라도 지대치의 패스는 인접치와 어느 정도의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기울기를 세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과정은 어버트먼트 상부 디자인입니다. 상부 디자인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어버트먼트가 약간 쭈글쭈글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제일 조금 단점일 것 같아요. 엑소캐드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씩 약간 그런 스킬업이 되신 분들도 이런 쭈글쭈글한 외형을 펴주면서 일률적으로 좀 매끈한 면을 잡아주는데 시간 투자가 걸리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사용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추겠다는 마인드로 쭈글쭈글한 부분을 펴주시고 실제 밀링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해서 상부 디자인을 해주신다면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버컬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런 부분들도 실제로 약간씩 펴줘서 공구가 V너치 부분은 팔 수 없다는 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상부가 조기 접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플랫하게, 그리고 공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줄 수 있는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원스텝에서의 적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디자인에서의 그런 실제 밀링 과정을 생각한, 밀링 과정을 고려한 디자인이 일단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교환면 부위 같은 경우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라운드가 좀 져 있기 때문에 그 가공 파라미터에서 툴의 값을 기존은 한 1.5 정도가 수치가 보통 되어 있는데요. 그 수치를 0.6이나 실제 그 좀 수치를 좀 줄여주세요. 1.2에서 한 절반 정도, 0.6 정도로 줄여주시게 되면 어버트먼트의 그 앵글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각이 집니다. 실제로 너무 라운드한 부분이 약간 각이 지면서 어버트먼트가 실제 저희가 밀링한 모습처럼 약간의 그런 각진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밀링 툴은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각도, 그 정도 각도로 여기서 파라미터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기존에 왼쪽에 있는 저 고급 설정 메뉴에서 가공 파라미터에 들어오시면 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버트먼트와 그리고 상부 크라운을 약간 반투명하게 한 상태에서 관계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어느 부분에 얼만큼의 클리어런스가 나오는지, 두께가 나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번 과정은 이제 어버트먼트에 유지부를 주려고 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외형 수정에서 어태치먼트에 들어오고요. 라이브러리를 제네릭, 녹색의 음영이 칠해져 있는 제네릭 라이브러리를 골라주세요. 그럼 지금처럼 밀링바와 같은 형상이 나오게 되고요. 밀링바를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잡아주시고 나서 실제 라운드 폼이 아래로 가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제 밀링바의 유지부 모양이 뚫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유지부 주는 외형은 일단 제일 좋고요. 자, 여기서도 저 어느 정도 스크류 채널이 뚫리지 않는 두꺼운 쪽에 일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접치의 기울기에 맞게 밀링바를 줘야만 실제로 상부가 껴지면서 언더컷이 되지 않고 실제 유지부의 그 유지면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접치와의 그 기울기에 맞게 유지부를 뚫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깊게 뚫어주시는 것보다는 약간 얕게 뚫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나와서 추가적으로 밀링 유지부의 형상을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얕게 깊이를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실제 내면도 한번 관계를 보시고요. 자, 상부 크라운의 내면이 나오게 되고요. 내면에서 시멘트 갭은 몇 정도로 줄지, 그리고 공구의 직경은 몇 정도로 줄지의 관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저희가 상부 크라운 디자인하는 과정을 똑같이 넘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내면 값을 주고 나면 바로 그냥 처음에 디자인했던 외형 모습이 적용이 됩니다. 따로 별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한 번에 일단 원스텝으로 과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